산내시장 끝자락에는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가 하나 있다. 간판에는 빛바랜 글씨로 온누리이불이라 쓰여 있고 그 글씨 위로 봄볕이 내려앉으면 가게 주인 강민호는 어김없이 셔터를 올렸다. 쇠가 긁히는 소리와 함께 가게 안에 잠들어 있던 솜 냄새가 깨어났다. 그 냄새는 늘 같았다. 풀 먹인 광목과 새솜이 뒤섞인 약간은 매캐하고 약간은 따스한 냄새였다. 민호는 올해로 50덟이었다. 머리에는 흰 머리가 제법 늘었고 손등에는 오래 일한 사람의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는 가게 한쪽에 쌓인 이불을 손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사람들은 요즘 이불을 사지 않는다고 했다. 백화점에서, 인터넷에서 더 좋고 더 싼 것을 산다고 했다. 그래도 민호는 봄마다 새솜을 들여놓았다. 누군가를 위해서였다. 봄이 되면 산내시장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온누리이불 강민호 사장이 괜히 분주해진다는 것을. 가게 앞을 평소보다 더 자주 쓸고 진열장에 이불을 다시 접고 유리문을 한 번 더 닦는다는 것을. 옆가게 떡집 주인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또 봄이 왔구먼. 그 손님 올 때가 됐어. 그 손님이라 불리는 사람의 이름은 윤서영이었다. 서영은 30년 전부터 매년 봄이면 이 가게를 찾았다. 한 해도 거르지 않았다. 봄바람이 시장 골목으로 불어오고 목련이 피기 시작하면 서영은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혼수 이불 한 채를 골랐다. 그리고 값을 치르고 짧게 인사를 하고 다시 1년 동안 보이지 않았다. 처음 몇 해는 사람들도 별 생각이 없었다. 혼수 이불을 사는 손님이야 어디든 있는 법이니까. 그러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서영은 똑같이 혼수 이불을 사갔다. 결혼을 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신랑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매년 봄 똑같은 자리에 서서 똑같은 종류의 이불을 골랐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때 수많은 말이 떠돌았다. 어떤 이는 그녀가 매년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약속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녀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누구도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다. 민호만은 알았다. 정확히는 알지 못하면서도 가장 가까이서 그녀를 지켜본 사람이었다. 서영이 처음 이 가게에 왔을 때 민호는 아직 어머니의 가게에서 심부름을 하던 청년이었다. 그날의 봄볕과 그날의 그녀 웃음을 민호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했다. 가게 문을 열어둔 채로 민호는 진열장 앞에 서서 거리를 내다보았다. 목련나무 가지에는 아직 꽃이 다 피지 않았다. 그러나 가지 끝에 매달린 봉우리들이 단단하게 부풀어 있었다. 곧 필 것이다. 그리고 그 꽃이 피면 서영이 올 것이다. 민호는 가게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나무 서랍을 가만히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 묶음이 있었다. 30년 동안 서영이 이불을 사갈 때마다 모아둔 것들이었다.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그만의 기록이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글씨는 흐려졌지만 민호는 그 종이 하나하나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서랍을 다시 닫았다. 가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가 봄철 미세먼지를 조심하라고 일러주고 있었다. 민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빗자루를 들고 가게 앞으로 나갔다. 어제 떨어진 꽃이 몇 장을 쓸어 모으는 그의 손길은 느릿했다. 마치 시간을 천천히 흘려보내려는 사람처럼. 오늘은 안 오겠지. 민호는 작게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그 말과는 다르게 그의 눈은 자꾸만 골목 끝을 향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은 적 없는 그녀였다. 올해도 그녀는 올 것이다. 그것을 민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살게 했다는 것도. 그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품고 있었다. 거리 저편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작은 우산을 손에 쥔
단정한 옷차림의 여인이었다. 민호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심장이 먼저 알아차렸다.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걸음걸이였다. 그러나 여인은 가게 앞을 그냥 지나쳐 옆 가게로 들어갔다. 다른 손님이었다. 민호는 잠시 멈췄던 숨을 천천히 내쉬며 헛웃음을 지었다. 아직 봄은 시작에 불과했다. 목련이 다 피기까지는 며칠이 더 남아 있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가장 좋은 자리에 새로 들어온 혼수 이불 한 채를 펼쳐 놓았다. 분홍빛 매화가 수놓인 이불이었다. 매년 그는 그녀가 좋아할 만한 이불을 가장 먼저 준비해 두었다. 누구도 부탁한 적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30년째 매년 봄마다 그 일을 빠뜨리지 않았다. 가게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민호는 잠시 들여다보았다. 청년이었던 시절의 얼굴은 이제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 한자리는 이상하게도 그때 그대로 멈춰 있는 듯했다. 그는 그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했다. 적어도 그 마음 하나만은 세월에 닳지 않고 남아 있었으니까. 봄볕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다. 시장 골목 곳곳에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그 사이에서 민호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서영이 오기를 기다리는 일은 이제 그의 30년 된 봄맞이 의식이 되어 있었다. 산내시장은 한때 사람으로 넘쳐나던 곳이었다. 포목점과 그릇가게, 솜틀집과 방앗간이 줄지어 있었고 장날이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지금은 그 가게들 중 절반이 문을 닫았다. 솜틀집도 방앗간도 이제는 사라지고 없었다. 온누리 이불은 그 모든 변화를 견디고 남은 몇 안 되는 가게 중 하나였다. 민호의 어머니 박옥자가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덧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민호는 가게 안쪽 벽에 걸린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올려다보았다. 어머니가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어머니는 이불에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친 사람이었다. 손끝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을 때까지 솜을 틀고 천을 잘랐다. 그 손끝에서 만들어진 이불들이 이 동네 수많은 신혼부부들의 첫날 밤을 덮어주었다. 민호는 그 손길을 이어받았고 또한 그 손길과 함께 따라온 어떤 마음까지도 자신도 모르게 물려받았다. 그는 가게 문턱에 걸터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았다. 의사는 그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이제는 일을 줄이라고 했다. 그러나 봄이 오면 민호는 늘 똑같은 핑계를 댔다. 올해까지만, 한 해만 더. 그 한 해가 벌써 30번째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골목 어귀,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동네 노인들이 평상에 앉아 두던 장기를 두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민호를 보고는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민호야, 올봄에도 그 색시 기다리는 게냐? 민호는 그저 웃음으로 답했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말로도 30년의 마음을 다 설명할 수 없어서였다. 노인들은 그런 글을 두고 혀를 차기도 하고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젓기도 했다. 그러나 누구도 더 깊이 묻지는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동네에서 강민호와 윤서영의 봄에 관한 이야기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이었다. 해가 조금씩 높이 떠올랐다. 시장 골목의 그림자가 짧아지고 있었다. 민호는 다시 일어나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진열대 위, 분홍빛 매화가 수놓인 이불 곁에 그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 위에는 아무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전하지 못한 어떤 말을 매년 봄마다 적었다가 다시 지우는 그만의 습관이었다. 민호는 메모지를 다시 접어 서랍 깊은 곳에 넣었다. 그리고 가게 한가운데에 서서 열린 문 너머로 쏟아지는 봄볕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올해도 그녀가 오면
그는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는 매년 봄을 기다렸다. 기다림조차 없는 삶은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그렇게 매년 돌아오는 봄을 마치 약속처럼 여기며 오늘도 가게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봄볕은 변함없이 그 문턱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또 한 번의 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시간을 거슬러 30년 전 그 봄으로 돌아가 보자. 그때 산내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북적였다. 골목마다 사람들의 말소리와 흥정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온누리 이불 앞에도 늘 손님이 줄을 섰다. 그 가게의 안주인은 박옥자였고 그녀의 곁에는 갓 28이 된 아들 강민호가 서 있었다. 민호는 그 무렵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 고향으로 돌아온 참이었다. 큰 회사에 다녔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었고 어머니의 가게 일을 돕기로 했다. 처음에는 임시로 돕는 것뿐이라 생각했다. 평생 이 가게에 머물게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해 봄,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던 어느 날 오후였다. 가게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섰다. 짙은 갈색 코트를 입은 25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진열대 한쪽에 놓인 푸른빛 자수 이불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천을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이게 혼수 이불인가요? 여인이 옥자에게 물었다. 옥자는 반갑게 웃으며 다가갔다. 그렇지요. 손으로 한 땀 한 땀 놓은 자수예요. 신혼 첫날 밤에 덮으면 평생 행복하다는 말도 있고 여인은 그 말에 살짝이 웃었다. 그 웃음이 가게 안 어두운 구석까지 환하게 밝히는 것 같았다. 민호는 그때 마침 솜을 옮기다가 그 웃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여인의 이름은 윤서영이었다. 그녀는 옆 동네에서 작은 한복집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딸이었고 다음 달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었다. 신랑은 이웃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청년 정태식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사이로 자연스럽게 정이 들어 혼인을 약속한 사이였다. 서영은 신중하게 이불을 골랐다. 색이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단조롭지도 않은 것을 찾느라 한참을 고민했다. 민호는 그런 그녀를 곁에서 도왔다. 어머니의 지시였지만 그는 그 일이 전혀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머무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기를 마음 한구석에서 바라고 있었다. 이건 어떨까요? 민호가 매와 무늬 이불 한 채를 펼쳐 보였다. 신부님 얼굴이 워낙 고우셔서 화려한 것보다는 이런 단아한 무늬가 더 어울리실 것 같아요. 서영은 그 말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웃음을 터뜨렸다. 총각이 사람 보는 눈이 있네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가볍고 맑았다. 민호는 귀끝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괜히 다른 이불을 정리하는 척했다. 그날 서영은 매와 무늬 이불을 사갔다. 옥자는 값을 깎아주며 좋은 날 받으시라는 인사를 건넸다. 서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가게를 나섰다. 민호는 가게 문 앞까지 따라 나가 그녀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러나 평생 가슴에 품게 될 마음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가게 뒷방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곧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그녀의 웃음소리가 맴돌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다짐했다. 이건 그저 잠깐의 호감일 뿐이라고, 곧 사라질 마음이라고. 그러나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뒤 서영은 다시 가게를 찾았다. 사갔던 이불에 작은 자수를 덧대고 싶다는 이유였다. 옥자는 마침 다른 손님을 보고 있어서 그 일을 민호에게 맡겼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바느질감을 받아들었고 서영은 가게 한쪽 의자에 앉아 그가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총각은 원래 이 일을 했어요? 서영이 물었다.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는 도시에서 회사를 다녔어요. 이제 어머니 일을 좀 돕고 있습니다. 민호가 바늘에 시선을 고정한 채 답했다. 그럼 손재주는 어디서 났대요? 바늘 쥐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민호는 그 말에 슬쩍 웃었다. 어머니 옆에서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으니까요. 짧은 대화였지만 민호에게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일을 마치고 천을 곱게 접어 그녀에게 건넸다. 서영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섰다. 민호는 그녀가 떠난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분명하게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이 어떤 끝을 맞이하게 될지. 그때의 그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 뒤로도 서영은 몇 번 더 가게에 들렀다. 한 번은 어머니의 한복집 일로 천을 사러 왔고 한 번은 그저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며 웃었다. 민호는 그녀가 오는 날을 점점 기다리게 되었다. 가게 일을 하다가도 문 쪽에서 발소리가 나면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는 속으로 헛웃음을 지었다. 곧 시집갈 사람을 두고 이게 무슨 마음이냐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옥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모르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며 옥자가 무심한 듯 말을 꺼냈다. 그 색시 다음 달에 시집 간다더라. 정씨네 큰아들한테. 민호는 손에 든 손뭉치를 떨어뜨릴 뻔했다. 예, 알고 있어요. 그는 짧게 답하고는 일에 집중하는 척했다. 옥자는 더 묻지 않았다. 다만 가게 불을 끄며 작게 한숨을 쉬었을 뿐이었다. 어머니의 그 한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민호는 굳이 묻지 않았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시장 어귀에서 작은 봄나들이 장이 열렸다. 동네 사람들이 나물을 팔고 떡을 팔고 화전을 부쳐 나누어 먹는 자리였다. 민호도 가게 일을 잠시 미루고 그 자리에 나갔다가 우연히 서영과 마주쳤다. 서영은 친구들과 함께 화전을 만들고 있었고 민호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총각도 이런데 나오네요. 서영이 웃으며 말했다. 동네 행사인데 안 나올 수가 없죠.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다. 서영은 화전 하나를 집어 그에게 건넸다. 맛이나 보세요. 제가 부친 거예요. 민호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다. 진달래 꽃잎이 올라간 화전이었다. 달큰하면서도 살짝이 쌉쌀한 맛이 났다. 그는 그 맛을 평생 잊지 못했다. 훗날 그가 매년 봄 가게 앞 화단에 진달래를 심게 된 것도 그날의 기억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잠시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영은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바쁘다고 했다. 시댁 어른들 인사도 다녀야 하고 혼수도 마련해야 하고 할 일이 산더미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기색이 가득했다. 정태식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빛이 부드럽게 빛났다. 좋은 사람인가 봐요. 민호가 애써 가벼운 투로 물었다. 네, 어릴 때부터 봐와서 잘 알아요. 우직하고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서영이 답했다. 결혼식 끝나면 같이 인사드리러 올게요. 사장님께도 총각한테도. 민호는 그 말에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받아들임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녀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되었다고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민호는 가게 문을 닫으며 진달래 화전의 맛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 마음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그저 이대로 가슴 한편에 묻어두겠다고. 그러나 세상 일은 그의 그 다짐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도 봄밤은 계속 깊어갔고 시장 골목에는 곧 다가올 혼례 소식이 잔잔하게 퍼져나갔다. 민호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애써 무심한 얼굴을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파도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일고 있었다. 그는 그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 더욱 가게 일에 몰두했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손끝의 부지런함만으로는 쉽게 다스려지지 않는 법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그날 이후로도 오랫동안 거듭 깨닫게 될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가게 뒷방 창문을 열어두고 시장 골목 너머로 번지는 노을빛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작은 불씨가 그날 더 또렷하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그는 부인할 수 없었다.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산내시장 사람들도 서영의 혼사를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옥자는 서영의 혼수 이불에 자투리 천으로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덤으로 넣어 주었고 떡집 할머니는 서영을 볼 때마다 잘 살라며 덕담을 건넸다. 동네 전체가 봄볕만큼이나 따뜻한 기대로 들썩이고 있었다. 민호는 그 기대 속에서 혼자 다른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서영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다. 동시에 그 마음 한구석에는 끝내 지워지지 않는 미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그 두 마음을 모두 끌어안은 채 평소처럼 가게 일을 하고 평소처럼 손님을 맞았다. 누구도 그의 속내를 눈치채지 못했다. 어쩌면 어머니 옥자만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결혼식을 사흘 앞둔 날 서영은 마지막으로 가게에 들렀다. 혼수 이불 위에 덮을 작은 장식볼을 주문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네요. 서영이 말했다. 긴장도 되고 좋기도 하고 이상해요. 좋은 일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민호가 답했다. 결혼식 날 날씨도 좋을 거예요. 서영은 그 말에 환하게 웃었다. 그 말 믿을게요. 총각 말은 늘 맞으니까. 그것이 민호가 본 그녀의 마지막 웃는 얼굴이었다. 장식볼을 받아 들고 가게를 나서던 그녀의 뒷모습을 민호는 또렷이 기억했다. 봄볕을 받아 반짝이던 머리카락과 가볍게 들썩이던 걸음걸이까지도. 결혼식을 이틀 앞둔 날 밤, 신랑 정태식은 결혼식에 쓸 가구를 운반하기 위해 트럭을 몰고 옆 마을로 향했다.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다. 산길 모퉁이를 돌던 트럭은 그대로 도로 밖으로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사고 소식은 그날 밤늦게 산내시장 골목까지 퍼졌다. 다음 날 아침, 시장 전체가 침통한 분위기에 잠겼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다. 옥자는 가게 문도 열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호 역시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가 느낀 감정은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기도 했다. 자신이 마음 한편에 품었던 그 미련이 혹시라도 이 비극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비합리적이지만 떨쳐지지 않는 생각이었다. 서영은 결혼식 대신 장례식장에 서야 했다. 하얀 혼례복 대신 검은 상복을 입고 그녀는 사흘 내내 눈물조차 보이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켰다.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슬픔이 가라앉기도 전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다. 그 색시가 무슨 자기를 타고난 게 아닌가.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결혼식 직전에 신랑이 그렇게 됐으니 보통 일은 아니지. 처음에는 작은 수군거림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그 말은 점점 살을 더해갔다. 서영이 시집가는 날마다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둥.
그녀가 박복한 사주를 가졌다는 둥 근거 없는 말들이 시장 골목을 떠돌았다. 한 번도 그녀를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조차 그 말을 옮기고 다녔다. 민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끓었다. 한 번은 가게 앞에서 누군가가 그런 소문을 떠벌리는 것을 듣고 평소와 다르게 언성을 높였다. 근거 없는 소리 그만하세요.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습니까? 그 말에 사람들은 잠시 머쓱해하며 흩어졌지만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이란 늘 이성보다 감정에 그리고 감정보다 더 자극적인 이야기에 끌리는 법이었다. 서영에 대한 헛소문은 그렇게 오랫동안 산내시장 골목 한편의 그늘처럼 남아있게 되었다. 장례를 치른 뒤 서영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한복집도 문을 닫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다른 동네로 떠났다는 둥 시댁의 위로금을 받고 어디 먼 곳으로 갔다는 둥 또다시 근거 없는 말들을 만들어냈다. 민호는 그 모든 말들 속에서 정작 진실은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진실을 자신이라도 알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났다. 그러나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그는 너무도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장례가 끝난 지 닷새째 되던 날, 옥자는 아무 말 없이 보따리 하나를 챙겨 들고 나섰다. 민호가 어디 가시느냐고 묻자 옥자는 짧게 답했다. 죽 좀 끓여가는 거다. 그 댁에 밥하는 사람도 없을 텐데. 민호는 그 말을 듣고서야 어머니가 진작부터 서영을 마음에 두고 살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옥자는 장사하는 틈틈이 서영의 집에 들러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옥자는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서영에게 품은 마음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서영에게 필요한 것은 연모의 시선이 아니라 그저 곁을 지켜주는 손길이라는 것도 옥자는 잘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시장 골목 빨래터에서 아주머니들 몇이 또 그 이야기를 꺼냈다. 누군가는 서영이 평생 세 사람을 들이지 못할 사주라고 했고 누군가는 그 댁 며느리 자리에는 절대 들이지 말라고 자식들에게 일러야 한다고 했다. 빨래를 헹구던 한 아주머니는 한술 더 떠 서영이 시집을 가려고 할 때마다 또 누군가 다칠지도 모른다며 목소리를 낮춰 수군거렸다. 그 말을 듣던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누구 하나 그 말을 막아서지 않았다. 그 자리를 지나던 옥자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 댁 사정을 다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요? 옥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사람이 사람을 잃었으면 그 슬픔을 같이 나누어 줘야지. 어찌 산 사람한테 죄를 묻는단 말이오. 아주머니들은 그 말에 입을 다물었다. 옥자는 더 말을 잇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그 단호한 한마디는 오래도록 빨래터에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소문은 점차 잦아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것은 그늘처럼 서영이라는 이름 곁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민호는 그날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가진 마음이 얼마나 작고 이기적인 것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서영을 향한 자신의 그리움보다 지금 그녀가 견뎌야 할 슬픔이 훨씬 크고 깊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는 그날부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 그녀를 만나게 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그저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멀리서라도 곁을 지키겠다고. 한 달이 지나서야 서영은 다시 동네의 모습을 드러냈다. 예전보다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시장 어귀에서 옥자를 만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그동안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서영이 말했다. 이제 저는 친정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한복집도 정리했고요. 옥자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래, 잘 생각했다. 힘들 때는 언제든 가게로 와.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을 테니. 서영은 옥자의 그 말에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민호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차마 다가가지 못했다. 그저 마음속으로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빌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산내시장 골목에는 다시 평소의 분주함이 돌아왔다. 사람들은 서영의 이야기를 점점 입에 올리지 않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건은 동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빛이 발해갔다. 그러나 민호의 가슴 속에서는 그 봄의 기억이 결코 흐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또렷하게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가게 문을 열고 닫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민호는 종종 손을 멈추고 그날의 풍경을 떠올렸다. 화전을 나누어 먹던 봄볕, 결혼식을 사흘 앞두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녀의 미소,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온 비극의 소식까지 그 모든 장면이 차곡차곡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쌓여갔다. 그는 그 기억들을 누구에게도 꺼내 보이지 않은 채 조용히 혼자만의 서랍 속에 간직해 두고 있었다. 골목을 따라 불어오는 늦봄의 바람이 두 사람 사이에 그 침묵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지나갔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더 서 있다가 천천히 가게로 돌아섰다. 서영이 친정으로 돌아가고 1년이 지났다. 산내시장은 다시 예전의 활기를 찾아갔고 사람들의 입방아도 차츰 다른 화제로 옮겨갔다. 그러나 온누리 이불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걱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강민호의 혼사 문제였다. 민호는 어느덧 30을 넘기고 있었다. 동네에서는 한창 훈기를 놓치고 있는 총각으로 그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옥자는 속이 타들어갔다. 아들이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가게 일을 도우며 사는 것까지는 받아들였지만 짝을 짓지 않고 혼자 늙어가는 모습은 참아 볼 수 없었다. 이번에 읍내 포목점 집 둘째 딸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니? 옥자가 어느 저녁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참하고 손끝도 야물다더라. 민호는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저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괜찮긴 무해가 괜찮아. 사내가 나이 30이 넘었는데 짝도 없이. 옥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민호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옥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 색시 마음에 둔 거 내 모르는 척했다. 그런데 민호야, 그 마음 하나로 평생을 살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댁도 이제 자기 삶을 살아야 하고 너도 내 삶을 살아야지.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민호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한번 맞선 자리에 나가기로 했다. 상대는 읍내에서 포목점을 하는 집안의 둘째 딸로 차분하고 똑똑한 여성이었다. 자리는 어색하지 않게 흘러갔다. 두 사람은 차를 나누며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여성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화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날의 만남은 누가 보아도 나쁘지 않은 자리였다. 그러나 민호는 끝내 그녀에게 다른 마음을 줄 수 없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다른 얼굴이 떠올랐다. 맞선이 끝난 뒤 옥자는 결과를 묻지 않았다. 다만 민호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했다. 그날 밤 옥자는 가게 뒷방에 홀로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다. 거기에는 어린 민호가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됐는데 어쩌다 이렇게 외로운 길을 골랐을까. 집안 친척들의 잔소리도 더해졌다.
큰아버지는 명절마다 찾아와 민호에게 혼사를 서두르라 일렀고 작은어머니는 좋은 자리가 있다며 몇 번이나 사람을 보내왔다. 민호는 그 모든 권유를 정중히 거절했다. 그러나 거절할 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한숨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 한숨이 그에게는 어떤 꾸짖음보다 무겁게 다가왔다. 한편 동네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강민호가 옛 정혼녀, 비록 정식으로 정혼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잊지 못해 혼인을 마다한다는 이야기였다. 그 소문은 묘하게도 서영을 향한 동정과 민호를 향한 안타까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의 사연을 두고 마치 예시하기 속 한 장면처럼 안타까워하며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민호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자신의 감정 때문에 서영의 이름이 또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못내 죄스러웠다. 그는 다짐을 더욱 굳게 다잡았다.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이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겠다고. 설령 평생을 혼자 살게 되더라도 적어도 그녀에게 짐이 되지는 않겠다고. 그러나 그 다짐과는 별개로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녀가 잘 지내고 있는지를 궁금해했다. 친정에서 조용히 지낸다는 소식만 간간히 전해질 뿐 직접 본 적은 없었다. 가게 문을 닫고 홀로 남은 밤이면 민호는 가끔 그 푸른빛 자수 이불을 떠올렸다. 그녀가 처음 가게에 왔던 그 봄날의 풍경과 함께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 기억만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해 추석, 큰아버지는 또다시 혼사 이야기를 꺼냈다. 차례를 마치고 온 가족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였다. 민호, 너 올해도 그냥 넘길 셈이냐? 큰아버지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옥자 형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손자 안기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지. 작은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다. 지난번 그 자리, 색시 쪽에서는 아주 괜찮다고 했다더라.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볼까? 민호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작은어머니, 지금은 가게 일에만 마음을 쓰고 싶습니다. 가게 일이 다 무엇냐? 사람이 살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큰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도대체 무슨 마음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게냐? 방 안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옥자가 그 침묵을 깨고 나섰다. 그만들 하세요. 자식 마음이 다 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다 풀릴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친척들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화제를 돌렸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뒤 옥자는 가게 마당에 나와 달을 올려다보았다. 민호가 그 곁에 다가와 섰다.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할 거 없다. 다만 내가 너보다 먼저 가게 될 텐데 그 전에 내가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뿐이다. 옥자는 그렇게 말하며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사람 마음이란 게 억지로 안 되는 거 나도 안다. 다만 너무 오래 한 곳에만 머물지는 말아라. 마음이라는 것도 가끔은 흘러가게 두어야 하는 법이야. 민호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러나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의 뜻대로 흘러가 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장 골목 어귀에 매화나무 가지가 다시 봉우리를 맺기 시작했다. 민호는 평소처럼 가게 진열대를 정리하며 그 계절의 변화를 무심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심히 고개를 든 그의 눈에 1년 반 만에 다시 마주한 얼굴이 들어왔다. 서영이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단정한 옷차림과 흔들리지 않는 눈빛은 그대로였다. 민호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가 다시 이 가게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애써 평온한 얼굴을 유지하며 그녀를 맞이했다. 오랜만이네요. 민호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서영은 옅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혼수 이불 한 채. 좀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 말에 민호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혼수 이불이라니 그녀가 다시 혼인을 한다는 뜻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그는 차마 입을 열어 묻지 못했다. 그저 진열대로 그녀를 안내하며 그 의문을 가슴 한편에 조용히 묻어두었다. 서영은 그날 진열대에 놓인 여러 이불들을 천천히 살펴보다가 결국 가장 단아한 무늬의 이불 한 채를 골랐다. 값을 치르는 그녀의 손끝은 차분했고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민호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다. 마치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깊이 가두어 둔 채 어떤 정해진 의식을 치르듯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지만 굳이 캐묻지 않기로 했다. 적어도 지금은 그녀가 다시 가게 문턱을 넘어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서영이 가게를 나선 뒤 민호는 한참 동안 빈 진열대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녀가 앉았던 자리, 그녀가 만졌던 천의 결까지도 그의 눈에는 유난히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봄날의 짧은 만남을 가슴에 새기며 다음 해에도 같은 자리에서 그녀를 기다리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가게 일을 정리하며 1년 후 봄에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그려보았다. 그 그림 속에는 언제나 그녀가 다시 가게의 문을 여는 모습이 함께 있었다. 그날 이후 서영은 정확히 1년에 한 번 봄이 오면 가게를 찾았다. 매번 혼수 이불 한 채를 사갔다. 누구의 혼수인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민호도 차마 묻지 못했다. 그저 그녀가 매년 봄 그렇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처음 몇 해는 사람들도 의아해했다. 결혼했다는 소식도 없는데 해마다 혼수 이불을 사가는 그녀를 두고 또 이런저런 말들이 돌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아함도 점차 무뎌졌다. 사람들은 그저 그것을 서영의 한 가지 별스러운 습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봄이 오면 윤서영이 온누리 이불에 들른다는 사실은 어느덧 산내시장의 작은 풍경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민호에게 그 한 해 한 번의 만남은 점차 삶의 중심이 되어갔다. 그는 봄이 가까워지면 누구보다 먼저 새솜을 들이고 가장 좋은 자수 이불을 따로 빼두었다. 그녀가 어떤 이불을 좋아할지 그는 매년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어떤 해는 매화 무늬를, 어떤 해는 모란 무늬를, 또 어떤 해는 단아한 무지 천을 골라두기도 했다. 그렇게 정성껏 골라놓은 이불을 서영은 별다른 말 없이 사가곤 했다. 가끔은 마음에 든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기도 했다. 그 말 한마디가 민호에게는 1년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다. 세월은 거짓 없이 흘러갔다. 민호는 어느덧 40을 넘겼고 결국 혼인을 하지 않은 채 가게를 지키는 사람으로 동네에 자리매김했다. 친척들의 권유도 점차 줄어들었다. 사람이라는 게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법이었다. 옥자도 더는 혼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다만 가끔 아들의 등 뒤에서 조용히 한숨을 짓곤 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옥자가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졌다. 평생 솜을 만지고 바늘을 쥔 손끝에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노안이라 했다. 특별히 손 쓸 방법은 없으니 마음 편히 지내시게 하라는 말뿐이었다. 민호는 가게 일을 줄이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옥자는 그런 아들의 손을 잡고 자주 예시하기를 꺼냈다. 이 가게 너한테 물려주는 게 마음이 편하다. 내가 이 일을 좋아하니까. 옥자가 어느 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민호야, 그 색시가 매년 오는 거. 나는 한 번도 이상하게 생각한 적 없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 너도 너무 깊이 캐묻지 말고 그저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만 곁에 있어줘라. 민호는 어머니의 그 말에 눈물을 보였다. 평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마음을 어머니는 진작부터 다 알고도 모르는 척 지켜봐 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 사랑의 깊이를 그제야 온전히 깨달았다. 그의 봄이 오기 전 옥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는 가게 걱정을 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동네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 옥자의 평생을 기렸다. 그녀가 평생 만들어낸 이불들이 이 동네에 수많은 가정의 첫날 밤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해 왔다는 것을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장례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봄이 찾아왔다. 민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다. 어머니 없이 맞는 첫 봄이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솜을 들이고 자수 이불을 골라 진열대에 놓았다. 그것이 어머니가 평생 해온 일이었고 이제는 자신이 이어받아야 할 일이었다. 그 해에도 서영은 어김없이 가게를 찾았다. 상복 같은 어두운 옷차림으로 들어선 그녀는 진열대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일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늦었지만 조문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괜찮습니다. 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민호가 답했다. 서영은 그날 유난히 오래 가게에 머물렀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그녀는 옥자와의 추억을 몇 가지 꺼내 놓았다. 죽을 끓여다 주었던 일, 따뜻한 말을 건네 주었던 일. 민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가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서영에게도 깊은 위로를 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그날의 짧은 만남이 민호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본 작은 평온이었다. 그 뒤로도 세월은 쉬지 않고 흘러갔다. 산내시장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다. 솜틀집이 문을 닫았고 방앗간 자리에는 편의점이 들어섰다. 시장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말투도 점점 변해갔다. 그러나 온누리 이불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간판을 걸고 봄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봄마다 서영도 여전히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민호는 45이 되고 50이 되었다. 흰머리가 늘어가고 허리도 조금씩 굽어갔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어떤 이는 그를 두고 한 여인을 향한 순정을 평생 지킨 사람이라며 안타까운 듯 칭송했고 어떤 이는 그저 인연이 없었던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했다. 진짜 사정을 아는 사람은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서영 또한 나이를 먹어갔다. 그녀는 친정 근처에서 작은 바느질 일을 하며 조용히 살아간다고 했다. 결혼도 다른 인연도 없었다. 매년 봄 가게에 들러 이불을 사가는 것 외에는 그녀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민호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그는 묻지 않았고 그녀도 굳이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렇게 묻지 않고도 통하는 어떤 거리감과 동시에 가까움이 존재했다. 가끔 민호는 생각했다. 자신과 서영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 연인도 아니었고 그저 오래된 손님과 주인 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은 시간이 쌓여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세상에 흔치 않은 어떤 종류의 인연이었을 것이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관계. 그렇게 또 여러 해가 지났다. 어느 봄날 가게 앞을 지나던 동네 청년 하나가 진열창에
두툼 빛바랜 사진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옥자와 그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청년 민호가 있었다. 청년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호기심 어린 얼굴로 물었다. 사장님, 이 가게 정말 오래됐네요. 사장님은 평생 이 일만 하신 거예요? 민호는 그 물음에 옅게 웃었다. 그런 셈이지.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면 그 일이 곧 그 사람이 되더라고. 청년은 더 묻지 않고 가게를 나섰다. 그러나 그 짧은 대화는 민호로 하여금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다. 30년 가까이 그는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은 채 살아왔다. 그것이 후회스러운지 아니면 자랑스러운지 그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매년 봄을 견딜 수 있는 이유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해 봄, 민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의 실마리와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다. 그것은 아주 평범한 손님 하나의 방문에서 시작되었다. 그날까지 민호는 서영이 매년 가게에 와서 이불을 사가는 이유를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어 묻지 않았다. 웃는 순간 어렵게 이어온 이 봄날의 인연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저 그녀가 매년 와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지는 법이었다. 민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풀리지 않는 의문은 가게 깊은 곳 서랍 속 영수증 묶음처럼 조용히 쌓여만 가고 있었다. 그는 가끔 그 서랍을 열어볼 때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의문이 풀릴 날이 올 것이라는 예감을 어렴풋이 느끼곤 했다. 그러나 그 예감이 실제로 다가오기까지 그는 또 얼마나 많은 봄을 더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산내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서 민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가게 안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지만 그 더딘 흐름 속에서도 그는 한 번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 언젠가는 이 모든 봄날의 의문이 풀리고 그녀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할 날이 올 것이라고 그는 묵묵히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이 그를 또 한 해의 겨울을 견디게 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호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어떤 평온함을 느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마음이 가벼운 봄날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매일 만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영은 가게에 들르는 날이 점점 늘어났다. 함께 차를 마시기도 하고 가게 일을 거들어 주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십 년 묵은 이야기가 마침내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누구도 더 이상 옛 소문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다만 따뜻한 눈길로 두 사람의 늦은 봄날을 지켜보고 있었다. 떡집 할머니는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보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거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묘하지. 30년을 돌아서 결국 이렇게 되는구먼. 그 말에 곁에 있던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한때 서영을 향해 박복하다는 말을 옮기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두 사람의 사연을 들으며 깊이 머리를 숙였다. 사람이라는 게 진실을 알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는 법이었다. 지난 겨울 가게에 찾아왔던 그 신혼부부도 봄이 되자 다시 가게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감사 인사가 아니라 직접 만든 작은 떡 한 상자를 들고 온 것이었다. 남자가 수줍게 말했다. 사장님하고 그 어른께 작게나마 보답하고 싶어서요. 저희도 이제 형편이 좀 나아져서 내년부터는 저희도 누군가에게 이불을 보내보려고요.
서영은 그 말에 깊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마음을 이어가 주신다니.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녹아 있었다. 민호는 그 옆에서 자신이 평생 사랑해온 사람이 만들어 낸 보이지 않는 울림이 이렇게 넓게 퍼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가슴이 뻐근해졌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갔다. 민호와 서영은 정식으로 혼인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보아도 서로를 의지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매주 함께 시장을 돌고 저녁이면 가게 뒷방에서 차를 나누어 마셨다. 서영은 가끔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더 이상 그 이야기에는 무거운 죄책감이 짓누르고 있지 않았다. 다만 그리움과 지나온 세월에 대한 감사함만이 남아 있었다. 민호는 그런 그녀를 보며 자신의 오랜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서영이 요즘 들어 종종 가벼운 어지러움을 호소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그저 나이 탓이라며 웃어넘겼지만 민호의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해 늦가을, 서영은 단풍이 곱게 든 산내시장 골목을 걸으며 민호에게 말했다. 이상하게 요즘은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그냥 견디는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매 순간이 다 고맙네요.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까닭 모를 서늘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 서늘함의 의미를 다가오는 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될 운명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가게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가을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단풍잎 몇 장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의 발치로 떨어졌다. 서영은 그 잎을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사람도 이 나무잎처럼 가장 고운 색을 낼 때가 결국은 떠나기 직전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녀가 문득 그렇게 물었다. 민호는 그 말에 어쩐지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가볍게 웃어넘겼다. 그럼 우리는 아직 한참 멀었네요. 저희 색은 이제 막 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서영도 그 말에 따라 웃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민호가 미처 읽어내지 못한 옅은 그림자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는 그녀의 옅은 그림자를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그는 그 무거움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곁에서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짐할 뿐이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누구도 그 평온한 가을 뒤에 어떤 겨울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짐작하지 못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서영은 결국 가게 안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고 정신없이 그녀를 안아들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복도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민호에게 그 어떤 봄도 견디기 힘든 시간보다 길게 느껴졌다. 의사는 가벼운 빈혈과 함께 오랫동안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다. 큰 병은 아니지만 연령을 생각하면 충분한 휴식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민호는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두 사람에게 남은 시간이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호의 머릿속에는 지난 30년의 봄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다. 처음 그녀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던 날의 그 웃음, 화전을 나눠 먹던 봄나들이, 결혼식을 사흘 앞두고 마지막으로 본 그녀의 얼굴,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씩 가게를 찾아오던 그 수많은 봄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차갑고
소독약 냄새 가득한 복도에서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쥐고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소식을 들은 떡집 할머니와 시장 상인들 몇몇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병실 앞에서 발걸음을 죽이며 민호의 안색을 살폈다. 괜찮으시대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떡집 할머니는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자네들 두 사람, 이제야 겨우 봄을 맞이하려는 참인데 하늘도 무심하지 않을 거야. 민호는 그 따뜻한 말들에 둘러싸여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30년 동안 홀로 짊어졌던 마음이 이제는 동네 사람들 모두의 응원 속에서 가벼워지고 있었다. 병실에 누운 서영의 손을 잡고 민호는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창밖으로는 아직 채 녹지 않은 잔설이 보였다.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 때문에 너무 놀라셨죠. 그녀가 옅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몸이 좀 약해진 거예요. 서영 씨. 민호가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저는 30년을 기다렸어요. 더 이상은 단 하루도 미루고 싶지 않아요. 서영은 그 말에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어떤 감정이 비로소 표면으로 떠오르는 듯한 흔들림이 있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늦겨울의 햇살이 가늘게 비쳐들었다. 제가 쓰러지는 걸 보면서 사장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서영이 조용히 물었다.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겁쟁이였는지를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마음을 숨기는 게 무슨 큰 미덕이라도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서영 씨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모든 시간이 그저 아까운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민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민호는 결심한 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랑 혼인해 주세요. 늦었다는 거 알아요. 화려한 결혼식도 젊은 날의 설렘도 이제는 없겠죠. 그래도 저는 남은 날들을 서영 씨 곁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서영 씨가 평생 짊어졌던 그 무게를 이제부터는 함께 나눠지고 싶어요.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늦게 이런 모습으로 청혼을 받을 줄은 몰랐네요. 그녀가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받아들일게요. 사장님의 그 마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게요. 병실 안에 잠시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늦겨울 햇살이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민호는 그 순간 3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모든 기다림에는 결국 그에 맞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서영은 일주일간의 입원 끝에 무사히 회복했다. 퇴원하는 날, 민호는 그녀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병원 마당에는 이미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영은 그 꽃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올해도 봄이 왔네요. 네. 민호가 그녀를 바라보며 답했다. 그런데 이번 봄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서영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30년 동안 매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슬픔과 그리움으로 마주했던 그 계절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봄볕 속을 걸어 나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서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호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그녀가 그를 그의 이름으로 부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민호는 그 호칭의 변화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 일, 형편이 어려운 신혼부부들한테 이불을 보내는 일이요. 혼인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이제는 죄책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어요. 서영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민호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저도 함께 할게요. 이제는 서영 씨 혼자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요. 서영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오롯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봄 풍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두려움 없이 그려보았다. 민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가만히 힘을 주며 옆자리에 앉은 그녀를 향해 다짐했다. 남은 모든 봄을 그녀와 함께 맞이하겠다고. 그 다짐은 더 이상 혼자만의 약속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천천히 시장 골목을 지났다. 오랜만에 가게 앞에 선 서영은 진열창에 놓인 분홍빛 매화 이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민호가 매년 봄마다 가장 먼저 골라 놓던 그 익숙한 무늬였다. 이 이불, 올해는 누구한테 가게 될까요? 서영이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웃었다. 이번에는 우리한테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서영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고는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해 본 적 없던 그 혼수. 이불이 이제야 비로소 그녀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민호의 팔을 가만히 붙잡았다. 그 손길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죄책감이 묻어있지 않았다. 그저 오랜 세월을 건너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고요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골목 끝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가볍게 흔들었다. 시장 사람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마다 미소를 지었다. 누구도 더 이상 그들의 사연에 슬픔만을 떠올리지 않았다. 대신 오랜 기다림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그 풍경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던 오래된 그리움 하나를 떠올리며 조용히 위로받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가게 문을 닫고 홀로 서랍을 열어 그 오래된 영수증 묶음을 다시 꺼내 보았다. 30년 동안 쌓인 종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풀리지 않는 의문의 흔적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건너온 시간의 증거로 보였다. 그는 그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작은 상자에 담았다. 언젠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날이 온다면 그 상자를 꺼내야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창밖에는 어느새 보름달이 떠올라 있었고 봄밤의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상자를 닫기 전에 종이 위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적었다. 이번 봄부터는 기다림이 끝나고 함께함이 시작된다고. 그 한 줄을 적어 내려가는 그의 손끝은 30년 전, 처음 그녀에게 이불을 권하던 그날처럼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 기다려 온 행복이 마침내 손끝에 닿았을 때의 벅찬 설렘이었다. 그의 늦봄, 산내시장 골목에서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잔치가 열렸다. 강민호와 윤서영의 혼례였다. 화려한 예식장도 많은 하객도 없었다. 대신 온누리이불 가게 앞 골목에 작은 천막을 치고 평생 두 사람을 지켜봐 온 시장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자리를 함께했다. 서영은 흰빛이 아닌 옅은 분홍빛 한복을 입었다. 그녀가 처음 가게에 왔던 그날, 매화 무늬 이불을 고르던 그 봄날을 떠올리게 하는 색이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30년 전 그가 처음 그녀에게 권했던 그 무늬가 이제는 그녀의 홀레복 빛깔이 되어 있었다. 떡집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두 사람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이 늙은이가 살다 살다 이런 봄을 다 보는구먼. 두 사람 정말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시장 사람들 모두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에는 30년이라는 긴 세월에 대한 경의와 마침내 찾아온 행복에 대한 진심, 어린 축복이 담겨 있었다. 혼례가 끝난 뒤 작은 손님 2명이 천막 안으로 들어왔다. 지난 겨울 가게를 찾았던 그 신혼부부, 김도윤과 한지수였다. 그들의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안겨 있었다. 한지수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어르신, 결혼 축하드려요. 저희도 이렇게 예쁜 아기를 낳았어요. 이 아이 첫 이불도 사장님 가게에서 받은 거예요. 서영은 그 아기를 가만히 안아보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을 품에 안은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30년 동안 자신이 보내온 그 수많은 이불들이 결국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죄책감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었다. 사랑이 사랑을 낳고 그 사랑이 다시 더 큰 사랑으로 번져가는 30년에 걸친 아름다운 순환이었다. 혼례를 마친 두 사람은 이후로도 변함없이 온누리 이불을 함께 지켰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다.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매년 봄마다 형편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을 위한 이불을 고르게 된 것이었다. 더 이상 비밀로 하지도 않았다. 가게 한쪽에는 작은 게시판을 마련해 도움이 필요한 부부들이 직접 사정을 적어둘 수 있도록 했다. 산내시장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된 그 따뜻한 마음은 이제 동네 전체가 함께 이어가는 전통이 되어 있었다. 게시판이 생긴 첫 해, 가게에는 뜻밖에도 도움을 받고 싶다는 사연보다 함께 돕고 싶다는 사연이 더 많이 붙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자신이 받은 작은 친절을 다른 이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떡집 할머니는 떡을 보탰고 옆 동네 방앗간 주인은 기름을 보탰다. 가게 안은 더 이상 한 사람의 비밀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온 동네가 함께 가꾸어가는 작은 온정의 자리가 되어 있었다. 민호는 그 풍경을 볼 때마다 한 사람의 진심이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새삼 느꼈다. 서영은 가게 한쪽 벽에 시어머니였던 박옥자의 사진 옆에 작은 액자를 하나 더 걸었다. 그 액자 안에는 30년 동안 모아둔 영수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누렇게 변한 그 종이를 보며 서영은 가끔 손끝으로 가만히 액자를 쓸어보곤 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가장 슬펐던 시절의 흔적이자 동시에 가장 긴 사랑의 증거였다. 가게를 찾는 젊은 손님들은 종종 그 액자에 대해 물었다. 그럴 때마다 서영은 차분히 너무 무겁지 않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였다. 이야기를 들은 손님들은 대부분 눈가를 붉히며 돌아갔고 그중 몇몇은 자신도 누군가를 위해 작은 선의를 베풀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가기도 했다. 그렇게 산내시장의 작은 이불 가게는 어느덧 동네에서 가장 따뜻한 이야기가 머무는 곳이 되어 있었다. 세월이 더 흘러 민호와 서영은 머리가 하얗게 센 노부부가 되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가게 문을 함께 열고 닫았다. 손님이 줄어든 날에도 둘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가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힘들 때도 있었지만 서로의 곁이 있다는 것만으로 두 사람은 충분히 든든했다. 어느 봄날 가게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목련이 피는 것을 바라보며 서영이 민호에게 물었다. 우리 참 오래 걸렸죠?
민호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웃었다. 오래 걸렸지만 늦지는 않았어요. 사람 마음에 너무 늦은 봄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서영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눈앞에서 목련 꽃잎이 봄바람에 하나둘 흩날리고 있었다. 그 꽃잎들은 마치 30년이라는 긴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사랑을 축복하는 듯했다. 훗날 김도윤과 한지수의 아이가 자라 학교에서 글짓기, 숙제로 동네의 따뜻한 이야기를 써오라는 과제를 받았을 때 아이는 망설임 없이 온누리 이불에 두 어른 이야기를 써냈다. 한 사람이 평생 한 사람을 기다렸고 그 기다림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슬픔을 보듬어 왔다는 이야기. 선생님은 그 글을 읽고 눈물을 글썽이며 교실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랑은 그렇게 한 가게의 작은 울타리를 넘어 다음 세대의 마음속까지 조용히 번져가고 있었다. 그 아이는 어느 봄날 부모님 손을 잡고 직접 가게를 찾아왔다. 작은 손에 꽃 한 송이를 쥔 채였다. 아이는 서영이 앞에 서서 수줍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학교에서 써낸 글짓기였다. 서영은 그 글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며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한 아이의 눈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고맙다. 이렇게 예쁜 마음으로 우리 이야기를 들어줘서.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꽃을 내밀었다. 민호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자신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한 쌍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는 한편의 이야기로 남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가게를 지키며 평생 바라온 가장 큰 보람이었다. 가게 문을 닫는 저녁이면 두 사람은 늘 가게 앞에 나와 나란히 앉아 골목을 바라보았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봄바람에 흔들리는 진달래 가지. 그 모든 평범한 풍경이 두 사람에게는 더없이 귀한 선물이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평범함이었기에 그 평범함은 누구의 것보다 깊고 단단했다. 산내시장 골목에는 지금도 봄이 오면 온누리 이불 가게 앞에 매화와 진달래가 가득 핀다. 그리고 그 꽃들 사이로 이제는 노부부가 된 두 사람이 여전히 가게 문을 열고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불을 정성껏 고르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 동네에서 오래도록 전해질 것이다. 한 손님의 봄이 한 사람의 평생을 기다리게 했고 그 기다림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의 봄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로. 사람들은 흔히 사랑에도 때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산내시장의 작은 이불 가게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조금 다른 말을 건넨다.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으며 기다림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작은 선의는 결국 가장 먼 길을 돌아서라도 반드시 그 마음의 주인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그렇게 또 한 번의 봄이 산내시장 골목에 내려앉고 있었다. 봄볕은 해마다 같은 자리에 내려앉지만 그 봄을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은 해마다 새로워진다. 강민호와 윤서영의 이야기는 그래서 단지 두 사람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누군가를 오래 기다려본 사람, 누군가를 향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사람,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접어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작은 이불 가게는 조용히 말을 건넨다. 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결국 다시 찾아온다고. 그리고 그 봄을 맞이하는 일이 결코 혼자만의 몫은 아니라는 것도 함께 일러준다. 오늘도 산내시장에는 봄이 내려앉고 그 봄 속에서 온누리 이불에 두 사람은 변함없이 가게 문을 연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묵은 그리움을 떠올릴 것이고
누군가는 오래 미루어 둔 진심을 꺼내볼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한 가게의 작은 봄이 또 다른 누군가의 봄으로 이어지며 산내시장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